오늘날은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십니다. 부유층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 종신보험이라는 상품들도 한 개인의 세일즈맨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 문제로 신문기사를 직접 가져오지는 못하고요. 신문에 대한 타이틀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신문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PDF 파일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PDF 파일이 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유를 못 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신보험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또는 설명보다는 어떠한 기사들이 있었는지 그 기사의 제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세무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년화 또는 뭐 이렇게 다운계약, 불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점점 이게 이 부분에서 강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세에 대해서도 상속 정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금을 늘려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상속 정년세가 비중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 고액자산가들이 상속 정년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억 넘는 현재 30억 넘는 구간에 대해서 50% 세금을 걷는데 20억을 넘는 가세표준의 기준으로 상속 정년세 세금을 50% 걷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봤을 때 부유층 관련된 세금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금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속이라는 부분들도 참 돈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것이 상속이라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집이 한 채 있는 한 채만 있는 분들도 사실은 상속세 가세 대상이 되는 상속의 대중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상층도 상속세 비상이 되었고 진짜 부자들만 세금을 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도 그걸 자녀에게 남겨주다 보면은 그에 따른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상속에 대해서도 점점 대중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한 채만 있더라도 상속세 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금 전략 가이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는 장기 세금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대비하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납세 자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자녀분들이 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 여기서 보장성 보험이라는 부분들은 종신보험을 이야기합니다. 보장성 보험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해야 되고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이 국세청에서도 상속세가 많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상속세 보험으로 해결했다. 종신보험 비과세, 최근 절세 수당 각각, 급히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런 수단으로서 사실은 종신보험이 많이 활용된다. 오래된 기사입니다만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기사는 제가 외부에 처음 쓰는 기사이기도 합니다만은 2003년, 4년부터 해서 상속세, 종신보험 이야기는 꾸준하게,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일관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종신보험, 납부재원, 종신보험을 마련하세요. 이것도 현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유층에게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절세 전략에서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늘어난 상속 정년 부담은 종신보험을 적극 활용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도 사실은 잘 읽어보시면 종신보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상품을 준비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장자산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를 대비할 것이냐, 상속 시점을 대비할 것이냐, 이런 시점에 따라서 보장자산의 규모가 다르고 나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도 보장자산의 규모는 달라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상황과 규모에 맞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가들은 그래서 금고 속에는 종신보험 계약서가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금고 속에 종신보험 계약서를 자녀에게 넘겨줌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거액 종신보험으로 예전에는 뭐 1억, 2억 이렇게 보장했는데 지금 거액 10억, 20억 이상의 거액 종신보험을 가입한 분도 많으시고 30억 종신보험, 30억 보장을 버는 종신보험도 상속책 개정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100억 보장을 버는 그런 종신보험들도 사실은 자산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이 사망에 대한 보장 또는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만일의 경우 상속세를 내가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도 종신보험은 그 기능 말고도 추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보장상품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은퇴 생활비, 노후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축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다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빚이 많더라도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종신보험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중요한 자산으로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종신보험은 지속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그 기사 나오는 부분들 잘 보시면은 모든